장관 후보 쓰레기통에서 줍줍했나. 와, 이번에 이 장관 후보들을 보니까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, 여러분. 어떻게 이렇게 고르고 골라서 그것도 쓰레기도 이 분리수거도 안 될 최악의 쓰레기들만 모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 한번 자료 한번 보시겠어요? 어떤 네티즌이 올린 이 그림인데요. 자, 문재인이 장관 후보를 이런 쓰레기통에서, 그러니까 문재인은 이제 노숙자인 거죠. 그래서 쓰레기통 투지는 노숙자고, 또 이 쓰레기통 이거 봐, 미국 쓰레기통 같죠? 그래서 그 임혜숙 후보 자녀들이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데 이중 국적 문제 있는 임혜숙을 또 여기서 픽업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자, 이 정도로 이렇게 쓰레기통에서 이렇게 줍줍을 했는데 아, 정말 너무 기가 막혀요, 여러분. 이 임혜숙이라는 사람은요,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. 그래서 지금 청와대는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송영길과 이철이의 시험대가 됐다. 이철이로서는요, 지금 이 정권의 앞날을 위해서 자기의 이 역할은 뭐냐, 좀 국민들한테 완전히 눈밖에 나지 않는, 말하자면은 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마 이철이의 생각일 거예요. 근데 이철이는 나름대로 생각은 완전히 좌파이긴 하지만 좌파의 본질이라든가 좌파의 고민은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.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철희 씨를 몇 번 만났어요. 그리고 이철희 씨가 이제 원래 안철수 지지를 해서 안철수의 이 수행실장도 수행 뭐 비서실장 비슷하게 대통령 선거,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이 안철수 쪽에서 도왔어요. 근데 이철희는 아마 적어도 임혜숙은 임명 철회를 하든지 임혜숙이 자진 사의를 표하든지 뭐 이 정도는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. 근데 아직도 민주당에서 정신 못 차린 대깨들은 끝까지 가야 된다. 안 그러면 우리가 레임덕으로 해가지고 아주 이제부터 그냥 파죽지세로 우리는 그냥 도미노로 그냥 쭈르륵 이제 힘도 못 쓰고 당하는 거다. 이런 이 큰 소리가 있다고 합니다. 근데 또 한편으로서는 지금 한 명이라도 날려야지. 안 그러다가는 이 레임덕에 특히 임혜숙을 임명을 강행을 해서 30회 임명 강행 이 기록을 세우게 되면은 이 레임덕의 터보 엔진을 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. 그게 딱 맞는 얘기죠. 근데 정말 여러분 임혜숙 뿐이겠습니까? 여러분들도 아마 굉장히 기가 막히셨을 거예요. 자, 이 임혜숙뿐만 아니라 이 사람도 문제입니다. 자, 박준영 이 사람이 이제 해수부 장관 후보입니다. 이 사람 부인이 도자기를 거의 3,000점을 가지고 오고요. 그 다음에 휘황찬란한 샹들리에를 8개를 갖고 들어왔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런 말을 우리 한 네티즌이 올렸어요. 외교관이 외국에서 도자기나 사치품을 몰래 가지고 들어오는 일은 북한 외교관들이나 하는 줄 알았다. 노동당 39호실. 이게 39호실. 이게 태용호 의원이 쓴 책이죠. 다 외국에서 뭐 위스키니 뭐 샴페인이니 이런 거 막 다 들고 이제 들어오는 거죠. 그러면서 나는 아직도 순진한가 뭐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. 자, 여러분 어떠십니까?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요, 이 해수부 장관은요, 밀수를 처단하고 밀수의 방역 또 밀수를 어떻게 우리가 아주 앞선 방식으로 점점 더 업그레이드하는 밀수꾼들의 대응을 해가지고 어떻게 밀수를 막느냐, 이것도 이 고민하는 것이 해수부 장관의 임무 중에 하나예요. 근데 밀수꾼이 해수부 장관이 되는 겁니다, 여러분. 도자기 3,000점 이거에 대해서 한 이제 이 맘카페에 막 올라온 거예요. 뭐 웨지우드 뭐 무슨 뭐 에인즐리 뭐 이 부인이 사온 게 그거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거기에 글이 막 올라왔어요. 무조건 이제 문재인 감싸는 뭐 웨지우드나 에인즐리나 이거는 평범한 집에도 다 있는 거 아니에요? 너무너무 제가 놀랐습니다. 아니 저는 웨지우드도 산 적도 있고 하지만 그때 손이 더더더더 딸려갖고 딱 2세트 사고 막 이렇게 했어요. 응? 그 뒤로는 안 사요. 왜냐면 이제 나이가 이렇게 저처럼 들면은 집에 손님을 초대할 일도 별로 없어지고, 그 다음에 그냥 이 그릇이나 저 그릇이나 그냥 하얀 그릇이면 그게 최고예요. 근데 평범한 집에서 이렇게 3,000점의 도자기를
이게 무슨 밀수꾼의 소굴 아니겠습니까? 거기다가 제가 놀란 게 샹들리에를 8개나 갖고 있는 거예요. 이건 정말 캐슬, 뭐 성에서 사는 군주의 집인 겁니다. 근데 31평에서 여러분 샹들리에를 8개를 달고 살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것도 뭐 바꿔서 달고, 여러분 샹들리에는요, 한번 저희 집엔 샹들리에가 아예 없고 저는 샹들리에를 한번 산 적도 없어요. 근데 그거를 바꿔 달고 청소하는 것도 기가 막히다고 합니다. 그런데 31평, 저도 31평에 살고 있거든요. 어디다가 이 집에다가 샹들리에를 답니까 여러분. 근데 8개나 샹들리에를 사왔다는 건 이건 밀수입니다. 그리고 샹들리에 가격은요, 저도 외국에 가면은 이제 샹들리에 구경하고 이렇게 눈으로 구경하는 걸로 저는 호사를 합니다. 아, 이거 얼마냐고 막 물어보고 실컷 눈 구경하고 사진도 좀 찍어도 오고, 그리고 가끔 그거 갖고 제가 이제 흐뭇하게 생각해요. 근데 그걸로 저 같은 사람은 충분하거든요. 근데 8개나 샹들리에를 그것도 이삿짐으로 했다는 건 분명한 밀수고, 그 액수는 어마어마할 거예요. 샹들리에가 차 한 대 값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? 그러면 이 밀수꾼을 어떻게 우리가 밀수꾼을 처단하는 이 해양수산부 장관에 우리가 올리는 겁니까? 아니,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. 그래서 지금 정권 말기에 만약에 이거를 뭐 33번째 임명 강행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겠는가? 제가 볼 때는 지금 청와대는 아마 머리를 싸매고 고민할 것 같아요. 김호수는 어쩌고 김부겸이는 어쩔 거냐 이거예요. 오늘부터 이제 김부겸 이제 청문회가 열리게 되죠. 여기에 여러분 진중권보다도 더 센 김경률 회계사가 출동합니다. 김경률 회계사는 제가 이제 토론에서도 봤는데 내공이 굉장히 있어요. 그리고 자부심이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완전히 저 민주당 정권과 민주당 의원들이 끝났다는 걸 압니다. 제가 MBC 100분 토론에서 같이 이렇게 김경률 회계사하고 윤미향 건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, 그때 이제 최민희가 끝까지 되지도 않는 소리를 가지고 뭐 할머니들 점심을 먹일 수가 없게 돼 있다. 이거는 뭐 후원금으로는 못 먹인다. 왜 못 먹여요? 왜 못 드시게 합니까? 할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나와서 같이 사진도 찍고 막 이러는데, 이 김경률 회계사가 저하고 이렇게 그 같이 가고 쟤네들은 신장시기하고 최민희는 지들끼리 가더라고요. PD들하고. MBC 참 큰일 났습니다. 그러더니 이렇게 딱 보더니 저 사람들 미친 거 아니에요? 완전 도른 거죠. 저보고 그러더라고요. 이번에 이제 김경률 회계사가 이 김부겸의 문제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질 거라고 봅니다. 32번을 벌금을 안 낸 거예요. 교통위반, 뭐 온갖 거, 신호위반에 대해서. 저는 이걸 물어봤으면 좋겠어요. 당신 왜 안 냈냐고. 32번을 안 내갖고 압류 처분을 받았다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. 어떻게 그걸 뭉갤 생각을 했다. 뭐 어디다 얘기해가지고. 그리고 그렇게 물갤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냐. 국회의원 아니라 대통령이라도 뭉갤 수가 없는데 어떻게 김부겸이 이런 생각을 했을까. 그리고 32번이에요. 그것도 부부가 쌍으로. 이게 말이 됩니까? 부인이라도 내야 되는 거죠. 거기다가 자사고, 특 먹고 외고 이거를 폐지하자는 법안을 내면서 두 딸은 그 뒤에 2달 뒤에 뭐 외고인지 자사고인지 들어갔어요. 너무 웃기는 거 아닙니까?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무총리가 돼요, 여러분?